칼슘부터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지방 등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있어 완전 식품으로도 불리는 우유는 식사, 대용은 물론 주스나 요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고 좋은 영양소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자칫 어떠한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이 병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유와 함께 먹었다간 오히려 해가 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반대로 우유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섭취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의 궁합이라고 하면 김치 그리고 우유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간혹 우유에 부족한 식이섬유를 고구마가 채워주고 고구마에 부족한 단백질과 칼슘을 우유가 채워줘 많은 분들이 이 둘은 궁합이 좋은 식품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영양학적으로만 본다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좋은 궁합이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온다면 얘기가 달라. 고구마에는 섬유질이 풍부한 만큼 위장에 머무는 시간도 길기 때문에 간혹 사람에 따라서 생목이 오르는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생목이란 먹은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입으로 올라오는, 즉 삭제하는 음식물이나 시큼한 위액을 말합니다. 우유와 고구마를 같이 먹으면 생목이 오르는 증상을 더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우유 속에 포화지방산이 의식도, 괄약근을 이완시켜서 위산 역류를 더 심하게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위가 안 좋으신 분들, 특히 역류 성식도염이 있거나 위산 역류가 있으신 분들은 고구마와 함께 우유를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생마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또는 촉이 쓰리신 분들이 마를 먹으면 좋다고 해서 간혹 우유에 마를 갈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우유와 마를 함께 먹으면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생마에 함유된 수산염이라는 성분이 우유의 칼슘과 만나면 뾰족한 모양, 결정체인 수산칼슘으로 변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체내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몸에 쌓인 수산칼슘은 각종 근육통을 나타내는 부작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장의 결석으로 쌓여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여러 결석을 일으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유 중에서도 고칼슘, 저지방 우유처럼 기능성 우유들은 이러한 부작용들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되도록 많은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맛뿐만 아니라 비트나 시금치 등에도 소산염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음식들은 섭취 시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레몬입니다. 비타민의 보고라 불리는 레몬은 의외로 우유와 상극인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레몬처럼 pH가 낮은 과일에 함유된 산성분이 우유 단백질에 함유된 카제인이라는 성분과 만나면 서로 엉기고 응고가 되면서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유의 카제인 성분은 위장의 위산과 만나도 응고가 되면서 몽글몽글해져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때 레몬처럼 pH가 낮은 과일들이 들어가면 카제인의 응고 작용 때문에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레몬뿐만 아니라 귤이나 오렌지, 자몽, 라임 등 시트러스 과일 모두가 이에 해당하며 자두나 딸기, 포도, 석류처럼 신맛이 나는 과일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설탕입니다. 우유에 설탕을 직접 넣어서 먹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커피에 우유를 추가한 카페라떼나
우유와 함께 간식으로 먹는 빵과 같은 디저트처럼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식과 우유를 같이 먹게 되면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풍부한 칼슘이 흡수가 되지 않고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려 하는데 이때 설탕이 들어오면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몸에서 알칼리 성분을 내뿜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뼛속에서 빠져나오는 칼슘입니다. 특히 우유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비타민 B1이 풍부한데 설탕과 함께 먹으면 이 역시 비타민 B1의 흡수를 방해해 우유의 좋은 성분들을 모두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유와 함께 설탕 또는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약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약들은 이미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물을 기본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물을 제외한 다른 음료들과 같이 먹게 되면 온전한 효능을 얻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특히 항생제의 경우 우유에 함유된 칼슘이나 철분이 약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여 약효를 떨어뜨리고 위산을 중화하는 제산제 역시 약에 함유된 수산화알루미늄계 또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들이 우유의 칼슘과 반응해 칼슘 수치가 높아져 구토와 식욕부진, 변비, 졸음다녀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고칼슘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혹 우유가 뼈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골다공 증약과 같이 먹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약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같이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은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시고 우유나 유제품을 드시고자 한다면 적어도 약 복용 후 2시간이 지난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무병장수 하시길